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4. 네, 촉이 숨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iOS 11 아이폰 업데이트 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패드에서 iOS 11을 업데이트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iOS가 최근에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iOS 10.001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버전은 그 버그 등을 수정한 버전이니까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iOS 11을 통해서 아이패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S 11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독입니다. 그 맥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독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독을 통해서 바로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바로바로 찾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 앱을 사용하다가 다시 독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에는 그 다른 앱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앱을 추가를 하고 싶다면 네, 길게 누른 후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앱들을 사용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앱이 이 독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앱들을 좀 더 빨리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독 하나만으로도 뭐 미리알림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이패드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독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슬라이드 오버라는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오버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네, 앱을 띄운 후에 앱 위에 앱을 띄워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듣다가 어떤 음악을 듣다가 다시 이제 사라지게 해서 서핑을 하다가 다시 음악을 바꿔서 듣고 싶으면 다시 나타나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라이드 오버 기능은 이번에 추가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뭔가 메모를 하고 싶은 경우 메모 앱을 슬라이드 오버로 띄우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 속에 뭔가 뭘 해볼까요? 저장을 메모에 저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링크나 사진 그리고 텍스트 등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뜨면 그거를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메모로 드래그 앤 드롭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아이클라우드가 가득 찼다고 나오네요. 아이클라우드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은 메일을 사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동일하게 서핑을 하다가 만약에 메일로 해당 링크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띄워서 키보드가 아니고 길게 누른 후에 뜨면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보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은 파일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중 파일 선택, 멀티 설치 통해서 다중 선택도 가능한데요. 먼저 원하는 파일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약간 움직인 후에 다른 파일들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중 선택이 가능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놔주면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통해서 슬라이드 오버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메일이라서 메일을 첨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파일들을 다중 선택해서 첨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은 앱에서도 가능한데요. 앱을 만약에 뭐 폴더 등을 이동할 경우 보신 것처럼 하나를 선택한 후에 다른 앱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앱들이 한꺼번에 다중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키노트에서도 이러한 다중 선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키노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아까 다중 선택을 한번 했던 기능인데, 만약에 원하는 키노트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메일을 통해서 이 키노트를 이 전체 키노트 중에 이 슬라이드만 보내겠다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슬라이드 오버 기능과 뭐 스플릿 뷰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중 선택을 통해서 좀 더 아이패드를 iOS 11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iOS 11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펜슬 기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 펜슬은 잠금하면서 바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캡처 등을 하면 즉석에서 마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도등에서 지도등을 한 다음에 어디로 오라든지 이런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저장 마크업을 한 것을 바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메모 등을 사용할 때는 메모에 텍스트에 그 필기를 하면 아래 부분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인라인 드로잉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기능은 바로 그 스캔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번 iOS 11 메모 앱에 그 도큐멘트 스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동으로 되고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캔을 할 부분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나 반사광 등을 그 iOS 11의 아이패드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스캔한 기능에서 여기 기능을 누르면 흑백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바로 색상 등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기능을 누르면 직선 마크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인이 필요한 경우 사인을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그 노트, 필기 등을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보고서 등을 스캔해야 되는 경우 좀 더 깨끗하게 스캔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저처럼 뭐 가끔 이렇게 사인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인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iOS 11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일이라는 앱이 생겨서 이 저장되어 있는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외에도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에서는 친구가 듣는 음악 리스트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 제어센터하고 앱 전환기 화면도 변경됐죠. 보시는 것처럼 제어센터의 디자인이 변경됐고, 특히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이패드 10.5 제가 그 프로 10.5를 사용했는데 트루톤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iOS 11 업데이트 되면서 또 하나 변화된 부분이 바로 앱스토어의 디자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투데이, 뭐 게임, 앱, 업데이트 등 화면으로 변경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 앱 리스트만 있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좀 더 즐길 거리가 많게 앱스토어가 변경됐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건 앱스토어를 보여드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A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WWDC 2017에서 애플이 AR 킷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그 AR 앱들이 앱스토어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그런 앱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이런 AR 앱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AR 앱들은 아이폰 6s 그리고 올해 나온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이런 신체의 이런 모형 같은 신체의 내부의 모습을 AR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고요. 그리고 별자리를 이렇게 AR로 볼 수 있는 그런 앱들도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앱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 메스 닌자 AR이라는 게임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스 닌자 AR은 이 수학 문제가 이렇게 현실 위에 지금
게임이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현실을 위해서 그 수학 게임을 푸는 게임인데요. 보시는 건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상단에 있는 문제를 그 답을 찾는 건데, 이 보시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애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즐기던 그런 게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런 지난 키노트에서도 애플이 AR 관련 게임 같은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AR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좀 더 아이패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아이폰으로도 즐길 수 있죠.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의 iOS 12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그런 활용도가 확실히 이번 iOS 11을 통해서 좋아졌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